689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자, 두근이 알파 베타일 때 자, 얘를 두근으로 하는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 즉 마이너스 p 플러스 1과 p라고 하는 것을 두근으로, 자, 합은 1, 그 다음에 곱은 자, 얘가 중근을 갖는다.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x. 자, 두근의 곱 상수항. 자, 얘가 2차 방정식인데 얘가 중근을 갖는다. 자, 중근을 가질 때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판별식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판별식이 0이다라는 것은 곧 완전제곱식이다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자, 우리가 이런 개수가 나오면 x-2분의 1에, 자, 얘는 x-2분의 1이라는 것의 제곱인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p제곱 플러스 p라고 하는 게 4분의 1이 된다 라는 걸로도 풀 수 있습니다. 자, 곱하기 4를 해서 전부 우변으로 2항. 그러면은 4p제곱 마이너스 4p 플러스 1은 0. 자, 2p 마이너스 1의 제곱이므로 p는 2분의 1. 자,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 690번. 자, 허근이 나왔는데 개수가, 자, 실수라는 조건이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자, 가장 중요한 거. 자, 그러면은 개수가 실수일 때는 허근은 켤레인 근으로 존재를 한다. 그래서 켤레인 두 복소수니까, 자, 합은 마이너스 4, 곱은 5가 되겠네요. 그래서 x제곱, 아니, 자, a가 4, 그리고 b는 5. 자, 그럼 이제 a분의 1과 b분의 1이니까 4분의 1과 5분의 1을 두 근으로 하려면 얘는 x-4분의 1 곱하기 x-5분의 1이죠. 자, 그래서 여기 개수가 1인 것도 있고 개수가 1이 아닌 것도 있고, 얘 같은 경우 이제 4분의 1, 5분의 1이니까 우리가 여기에다가 20배를 해주면은 어떻게 돼? 얘는 4x-1, 얘는 5x-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0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 정답은 5번. 자, 691번. 자, 실수 AB. 자, 개수 조건 실수. 자, 한근. 먼저 정리부터 합시다. 자, 1-루트3i, 1-루트3i. 그러면은 얘는 곱하면은 4가 되니까 이거 약분돼서 사라지고, 자, 한 근이 1-루트3i, 다른 한 근은 1 플러스 루트 3i가 되겠죠. 그래서 a는 두 근의 합이니까 2, b는 두 근의 곱 4. 자, 그러면 2분의 1과 4분의 1을, 자, 2분의 1과 4분의 1을 두 근으로 하는 거. 자, 아까도 봤다시피, 자, 이걸 우리가 꼭 개수가 1인, 자, x-2분의 1과 x-4분의 1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은 상수항하고 1차항이 이제 분수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나눗셈에서도 많이 해봤다시피, 자, 얘를 근으로 갖는 애들은, 자, 이런 거, 2차항의 개수를, 그러니까 개수를 전부 다 정수로 만들어주면, 자, 이런 방정식이 생기죠. 자, 그래서 m값은 마이너스 6, n값은 플러스 1. 그래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8. 정답은 1번. 다음, 두 근에 각각 k를 더한 값. 자, 두 근을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합시다.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합은 2, 곱은 3인데 각각 k를 더하면은 알파 플러스 k, 베타 플러스 k. 자, 얘를 두 근으로 하는 2차항. 그러면은 두 개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k, 즉 2 플러스 2k가
1차항이 없는 식이다. 얘가 0이라는 거니까 K는 마이너스 1이라는 이야기네요.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두 근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을 자 곱하면 자 알파 베타 3 알파 마이너스 베타 2 플러스 1까지 그럼 얘가 2 그래서 1차항이 없는 식이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식은 x제곱 플러스 곱이 2였으니까 x제곱 플러스 2라는 2차 식이 되겠네. 이건 뭐 굳이 구할 필요가 없었네요. 자, k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이용해서 자, 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자,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알파 베타는 3,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 알파 플러스 베타는 3. 그래서 정답은 3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자, 빠르게 가겠습니다. 정답 확인 안 하고 갈게요. 혹시 틀린 거나 도중에 이제 계산 실수나 이런 거 있으면 확인하시고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알파이고 둘 다 미정계수. 그리고 나머지 두 근, 자 여기가 나머지가 아니라 두 근이 2와 베타,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자, 일단 관계식을 만들어야 되겠네.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는 마이너스 A, 그리고 마이너스 알파는 B. 그 다음에 두 번째 2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B 플러스 3, 그리고 2 베타는 마이너스 4A. 그러면 지금 현재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알파와 베타의 관계식을 찾아야 되니까 A, B를 알파 베타에 관한 식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얘도 이렇게 되어 있고, 자 A와 A가 있는 곳이 여기. 자, 이거를 정리를 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얘는 A는 1-알파, 그리고 두 번째 여기 A는 마이너스 2분의 베타. 뭐가 안 맞네? 계수가 지금 잘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자, 얘네가 세트가 아닌가 보네요. B가 여기 있고 베타가 여기 있으니까 요거 맞는데 아까도 잠깐만 이거를 그러면 일단 2 플러스 베타에 마이너스 B면 알파니까 얘는 알파 플러스 3. 그러면 여기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이라는 관계식이 하나가 나오고, 근데 왜 여기는 계수가 안 맞지? 일단 진행해 봅시다. 뭐 잘못한 거 있나?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자, 마이너스 A는 알파 마이너스 1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A는 4로만 나누니까 2분의 베타.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1은 2분의 베타와 똑같아. 그래서 2알파 마이너스 2가 베타, 2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2. 그냥 연립하는 거네. 곱셈 공식, 변형 뭐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연립하면 되네요. 자, 그래서 빼주면은 알파는 3. 그러면은 알파가 3이면 베타는 4. 자,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게 이제 문자가 많아가지고 조심해야 되겠지. 목적을 좀 분명히 하고 문자가 많을 때 이제 정신 못 차리는 학생들이 있는데 지금도 식이 4개, 문자가 4개. 자, 어떻게 정리를 할 건가? 이제 질문을 보고 자,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거니까
나는 알파와 베타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그러면은 알파와 베타가 남고 A, B가 사라지게. 그래서 A, B를 알파로 표현을 하려면 자, A가 알파, A가 베타 이렇게 그러면 이제 두 개의 A 요 두 개를 연립해서 정리를 한 거고 마찬가지 여기는 B, B 그러면 이 B가 사라지면서 알파와 베타를 연결을 해주는 거지. B가 알파로 바뀌니까. 자, 그렇게 식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가 3, 베타가 4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7, 얘는 12.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정답 93번에 2번. 자, 94번.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6이고, 알파, 베타는 4. 그리고 판별식. 왜냐하면은, 이제 부호 판단을 하려면은, 허수는 부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근인지 허근인지 확인을 해야죠. 자,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양수. 그래서 두 실수이고, 자, 얘네들은 이제 합과 곱이 둘 다 양수니까 알파, 베타 두 근 모두 양수가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니은은 이제 이거 제곱해 보면 자,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에 플러스 2루트 알파 루트 베타인데 자, 이 부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요 기억의 부호 조건이 중요한 이유가 만약에 알파가 음수, 베타가 음수가 돼버리면 복소수 허수의 성질에 의해서 요놈이 루트가 합쳐지면서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 특히 주의. 이게 앞쪽에 있었나 뒤쪽에 있었나 아무튼 조만간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앞에서 이거 했던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 명심하고 자, 얘는 어쨌든 둘 다 양수니까 이렇게 가면 된다. 그래서 6 더하기 2, 4, 10 정답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을 두 근으로 하는 x항의 기수가 1차.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제곱 더하기 2배 알파 베타 36, 8. 그럼 여기는 28. 그래서 얘를 두 근으로 하면은 합은 28. 그리고 곱은 알파 베타의 제곱이니까 4의 제곱 16. 자, 디귿도 맞는 거. 정답 5번. 자, 695번.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의 부호가 다를 때 알파 베타의 부호가 다를 때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A,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B인데 부호가 다르다 음수이다. 자, 첫 번째 B는 양수라고 하는 거 하나 나오겠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어이쿠야 얘라고 한다. 자, 일단은 절대값 나왔으니까 이 절대값을 우리가 동시에 처리를 하려면은 절대값 알파 플러스 절대값 베타의 제곱. 자, 이거 제곱과 관련해서는 앞에 어디 정확히 몇 번인지 모르겠지만 설명했어요 앞에서. 자, 얘는 뭐하고 똑같다? 얘는 절대값 알파의 제곱 플러스 절대값 베타의 제곱 플러스 2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 그래서 얘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 더하기 2 절대값 알파 베타와 같다 라는 거. 그런데 얘의 두 근 절대값 알파 플러스 베타가 3a 플러스 2b 이고 자, 얘의 제곱이 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여기서 찾아야 되겠네. 자,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은 제곱 더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4b. 그래서 얘는 a 제곱 플러스 4b 제곱 플러스 4b. 그 다음에 이 절대값 알파 베타인데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b. 얘는 음수. 근데 여기는 양수로 나와야 되니까 우리가 마이너스를 붙이고 2b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잠만
마이너스 2b가 음수잖아. 마이너스 2b니까 플러스 4b가 되겠네. 2b로 나와야 되니까. 자, 그래서 a제곱 플러스 8b라고 하는 놈이 나왔네요.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지금 방향을 잘못 잡았구나. 여기도 틀렸고 여기도 틀렸고 여기가 두근이 얘인데, 자 다시 문제를 잘못 읽었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B. 그리고 부호가 서로 다르다. 얘가 음수이다. 얘가 음수. 그래서 B는 양수. B는 양수. 자, 그 다음에 얘의 두근. 얘의 두근이, 자,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인데, 서두르다가 아까 잘못 봤네. 그러면은 절대값 알파 플러스 절대값 베타 더하기 절대값의 알파 베타. 얘가 3a 플러스 2b라는 이야기. 곱은 어떻게 하지? 자, 일단 곱은 어떻게 쓸지 모르겠지만 일단 표현해 놓고 여기에 곱하기 절대값 알파 베타. 이거 써놓고 알아보기 착각할 수도 있겠다. 자, 얘가 12b. 그러면은 지금 A, B, 부호.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 서로 다른 두 실근. 이걸 근을 설정을 해서 풀어야 되겠네. 지금 주어진 조건만 가지고는 우리가 알파 베타 사이의 관계식을 얘네를 복잡하게 풀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설정을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가 알파를 큰 걸로 할까? 알파를 작은 걸로 할까? 알파를 작은 걸로 하고 베타를 큰 걸로 하고, 그러면은 실근의 부호가 반대라고 했으니까 알파가 음수, 베타는 양수.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네. 그러면 이제 알파가 음수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1번, 2번이라고 했을 때 1번식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그리고 얘네 두 개 곱하면 음수니까 마이너스 알파 베타. 자, 이게 3a 플러스 2b라는 이야기. 그러면 여기도 계산이 쉬워지네. 이렇게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 베타. 얘가 12b. 자, 이게 가장 현명한 접근일 것 같아요. 그러면 알파 제곱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의 제곱이니까, 자, 얘가 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게 12b.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a 곱하니까 2ab인데 얘가 12b야. 그래서 a는 6. 이렇게 하면 a는 6이 나오네. 그리고 a가 6이면 b를 어디서 찾아야 되나? 오호.
뭐지? 쉽지 않네. 잘 안 보이네. 이거를 이렇게 알파 베타 마이너스 2b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ab 맞고 여기가 12b a는 6. 자, 그 다음에 아까 이게 부호가 반대인데 일단 얘가 마이너스 2b 플러스 2b. 오? 아, 이런 걸 발견해야 되는 건가 보네. 그럼 여기가 2b니까 얘가 2b. 그러면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3a 라는 게 나오고, 그러면은 여기를 3a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2b 여기가 2b. 어라? 그럼 6ab가 나오네. 6ab는 12b. 뭐지? 아, 여기를 부호를 잘못했구나. 자,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아이쿠.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얘가 아니네. 여기가 잘못된 거.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아까 우리가 위에서, 자, 이거 얘가 그러면은 마이너스 3a 여기가 마이너스 2b. 아, 똑같이 나오네. 그래서 6ab가 12b니까 a는 2가 되겠네요. a는 2. a는 2를 찾았는데 이제 b를 그러면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누구누구를 해야 b가 나오느냐. 식이 너무 많으니까 정신이 없다. 지금 이게 1번식 그리고 이게 2번식. 쓸데없는 거 지워버리고. a가 2. 아까 똑같은 식인가? 두 개가 같은 식. 근데 다른 건데? 헷갈린다. 헷갈려. 쉽지 않네. 자, a가 여기에 있어.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아하, 요거 또 이것도 써먹어야 되겠네. 아이고 참 정신없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 그래서 마이너스 2고, 요놈식 땡겨서 쓰면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는 3a, 그래서 6. 그러면은 2 베타는 4, 베타는 2가 나오고, 베타가 2가 나오고 얘가 6이면은 알파는 마이너스 4가 나오고. 아, b의 값을 어디서 찾을 수 있나 했더니 결국 알파 베타를 찾아야만 되는 거였네. 그러면은 이쪽 관계에서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 2이니까 b는 4가 나오네. 아, 이게 한눈에 바로바로 안 들어와서 이걸 식을 정리하는 게 상당히 까다롭네요. 자, 이 부분 주의하고, 자,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시너지가 예전하고 좀 느낌이 많이 달라져 가지고 생각보다 좀 뭔가 내신형 지저분한 이런 문제들이 지금 꽤 많이 출제가 돼 있는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696번 넘어가서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알아두면 좋겠는데 우리 친구들 이거 알려나?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여기 두 근 알파 베타가 있으면 얘의 개수를 뒤집어서 거꾸로 c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이라고 하는 놈의 두 근은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 된다라는 거.
자, 이거는 좀 괜찮은 팁이니까 알아두면 좋아요. 뭐냐면은 이런 거지. 우리가 자, x-2의 제곱은 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근데 이걸 계수를 뒤집어서 거꾸로 자, 얘를 2차항의 계수로 하고 4x제곱, 얘를 1차항의 계수로 하고 마이너스 4x, 얘를 상수항으로 넣으면은 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여기 있는 1이 여기 자, 상수항의 제곱이 되고 여기 있는 4가 얘의 제곱이 되니까 자, 이렇게 다시 말하면 이 계수가 서로 자리 배치가 바뀌는 거지. 그러면은 전개식의 계수도 A, B, C가 C, B, A 순서로. 오케이? 그래서 AX-B라고 하는 뭐 인수가 있었다면 얘가 BX-A가 되면은 얘의 근은 A분의 B인데 얘의 근은 B분의 A로 서로 역수관계로 이렇게 성립하게 되는 거지. 그런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떻게 더 복잡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나? 수업 시간에 이해가 안 되면 추가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자, 일단 여기서는 이거를 우리가 좀 참고로 알아둡시다. 자, 애초에 이거 질문 자체가 이렇게 됐네. 그러면은, 자, 이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게 좋겠네. 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자, 두 근을 알파 베타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자, A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근데 자, 자, 여기 이제 식이 쟤를 정리하기 전에 이거 먼저 자, 이거 풀어 봅시다. 자, A의 X 제곱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 그러면 이 창은 이렇게 일치하고 자, 여기서 B라고 하는 놈이 어떻게 나오느냐? 자, A를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거 알고 있지.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래서 알파 베타라고 하는 것도 A분의 C가 나오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알파 분의 1과 베타 분의 1을 근으로 가지고 있는 자, 2차 방정식은 자, 기본적으로 이런 인수에다가 여기가 C내를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러면 C에 X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분의 1 플러스 베타 분의 1의 X 플러스 알파 베타 분의 1. 공간이 좁다 또. 자, 얘네가 이렇게 되는데 자, 얘를 전개하면 자, cx의 제곱 마이너스 c 곱하기 알파 베타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일단 식 나왔으니까 식 그대로 사용해 볼게요. 자, 그리고 c 곱하기 알파 베타 분의 1.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뭐야? 여기서 자, 이것분의 이거니까 알파 베타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러면은 얘분의 얘. 자, a 사라지고 마이너스 c 분의 b가 되지. 얘가 마이너스 c 분의 b. 자, 그리고 알파 베타 분의 1은 그냥 자, 어이쿠. 그냥 얘를 뒤집으면 되니까 얘는 c 분의 a가 되고. 그래서 여기 만나서 1차항은 자, b만 남고 플러스 bx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상수항 약분돼서 a만 남고 자, 이러한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을 풀 때 하나의 팁, 뭐 실전에서 쓸 기회가 많지는 않겠지만 자, A, B, C의 계수를 거꾸로 C, B, A 순서로 우리가 바꾸는 방정식은 자, 근들이 서로 역수관계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자, 알아두세요. 정답은 5번. 자,
여기 지우고.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두 근을 얘라고 하면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 애는 바로 어떻게? 얘가 계수 배치가 거꾸로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자, 얘가 된다라는 거지.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근이 알파 베타. 근데 얘가 두근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면 5a1. 자, 여기가 5a1 이렇게 된다. 그래서 a는 3, b는 마이너스 5라는 이야기. 자, 예전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원래 있었나? 최근에 나오는 것 같아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교과서 내용이 바뀌었나? 자, 그 다음에 699번. 반지름의 길이가 11. 지름 AB와 현. 지금 여기가 P 교점에서 이렇게 끊어졌네.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지금 현재 중등 교육 과정에서는 배우지 않는데, 조금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은, 좀 생각을 하는 친구들은 이제 금방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원주각이라고 하는 성질에 의해서 자, 이렇게 보조선 두 개를 그으면 자, 여기에 나타나는 각과 자, 이쪽에 나타나는 각은 자, 바로 호 BD에 대한 원주각이기 때문에 각의 크기가 똑같죠. 마찬가지 여기 각과 여기 각도 똑같고, 그래서 삼각형 PBC와 PDA가 다시 삼각형 PBC와 P, 자, 대응각은 D, 그 다음에 여기 A. 자, 이 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 닮은 관계로 나타난다. 그럼 닮음이니까 닮은 B가 성립하겠지. 그쵸? 자, 그래서 얘하고 얘가 대응변이고, 자, 여기가 대응변. 그러니까, 자, 기호로 써보면은, 자, PC 길이 대, 자, 얘의 대응변은 PA. 자, 그 다음에 조그만 삼각형의 PB 길이. 자, 여기는 조그만 삼각형. 뒤쪽에 여기는 큰 삼각형. PD의 길이와 똑같다. 자, 이런 비례식이 성립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PA 곱하기 PB는 PC 곱하기 PD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모양으로 보면은 보세요. 자, 두 개의 현이 있고 이 두 개의 현이 교차하는 곳이 P인데, 자, A, B는 같은 현에 있는 점. 자, 그래서 교점 P로부터 자, 이 선분의 양쪽 방향으로 가는 자, 이 둘의 곱이 마찬가지 교점으로부터 다른 선분의 서로 반대쪽으로 가는 두 길이의 곱이 서로 합이 같다. 합이 같은 게 아니라 곱이 같다. 자, 이런 성질이 성립하는 거. 이제 원에서 성립하는 자, 이 비율, 비례식의 성질. 그러니까 우리가 반지름을 우리가 x라고 놓는다면 여기는 이제 아니 반지름 여기를 x라고 놔야 되겠네. 여기를 x라고 놓는다면 여기는 11 마이너스 x가 되겠네. 그쵸? 반지름이 11이니까. 자, 그래서 8 곱하기 12 96은 자, 이거 긴 쪽 길이 22 마이너스 x 곱하기 x. 자, 이런 비례식이 성립한다. 그때 OPBP의 길이를 두 근으로 하는 OPBP. OP와 BP. 아까 누구를 x로 놨지? 여기를 x로 놨는데. 자, 여기를 x, 여기를 11 마이너스 x. 아, 이건 원가비를 몰라도 되는 거구나. 그러면 OPBP의 합은 두 근으로 하고, 그치? 그럼 합은 11. x제곱 마이너스 11x. 이제 문제는 곱이네요, 곱. 11 마이너스 x 곱하기 x.
자, 이거를 알아내야 되네. 아, 그럼 결국 얘가 필요하겠네. 그러면 일단 이 곱을 알아내야 되니까 우리가 이걸 정리를 합시다.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2x 마이너스 96은 0이라고 하는 식이 성립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1x를 알아내야 해. x를 찾아야 되나? 자, 일단 x를 찾아야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22x 플러스 96은 0. 자, 여기는 24 곱하기 4 아니고 16 곱하기 6. 자, 이렇게. 그래서 x 마이너스 16, x 마이너스 6. 근데 반지름이 11이니까 16은 안 되고 x는 6이네요. 그러면 x가 6이면 여기가 6, 여기가 5. 그래서 합은 11이고 곱은 30. 정답은 2번. 원과 비례를 알아야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닮음이 있다라는 거. 자, 다시 한번. 자, 이렇게 뭐 삼각형 다른 모양으로 자,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어요. 비례식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자, 참고로 알아둡시다. 자, 그 다음 700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를 지름으로 반원의 호, 점 P, AB에 내린 수선 PH가 4, AB는 10. 때 AH, BH 길이를 두 근으로 하고,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 자, 이것도 이제 중학교 때 나오는 도형의 성질인데,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자, 여기가 지름, 그리고 이제 P. 현재 얘네들의 우리가 관계식을 통해서 무언가를 알아내려면은 삼각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조선을 그었을 때, 자, 우리가 굉장히 고등수학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 반원의 원주각, 직각이라고 하는 거. 자, 이거 알아두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 어떤 친구들은, 자, 여기를 x, 여기를 10-x라고 한다면, 자, 자, 여기 길이의 곱이, 자, 이 길이의 제곱과 똑같다. 10-x 곱하기 x가 바로 4의 제곱인 16하고 똑같다. 이걸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겠죠? 자, 좌변, 우변으로 2항.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6은 0. 그래서 x는 2와 8. 자, 2, 8 나오니까 합은 마이너스 10, 합은 10, 계수 마이너스 10, 그리고 곱은 16. 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 701번. 아우, 문제 길다. A, B, C, D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내부의 점 P를 잡고, P를 지나고 정사각형 각변의 평행한 두 직선. 자, 여기서 이제 새로 생기는 이 수선의 발들이라고 해야 되나?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둘레가 28, 넓이가 46. 두 선분 A2와 AH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자, 지금 현재 여기가 정사각형. 자, 일단 여기를 우리가 X, 내부의 한 점 B를 잡고 각변에 평행한. 그러면은 여기가 X, 얘가 10-X, XY 둘로 나야 되나? 일단은 문자를 두 개를 넣을 수밖에 없겠네. 자, X와 Y 일단 두 개를 놔보고요. 그럼 여기는 10-Y. 그래서 둘레가 28. 그러면은 20-X 플러스 Y는 14. 그래서, 오이쿠야. 자, X 플러스 Y는 6. 그 다음에 넓이가 46. 자, 이거 두 개 곱하면은 100-X-Y 플러스 X, Y. 근데 얘가 6이니까
마이너스 6, 94. x 아니다. 얘가 46. 그래서 여기가 94? 94에 뭐라? 뭔가 이상한데? 넓이가 46. xy 100에서 x 플러스 y를 빼고. 왜 음수가 나오지? 뭘 잘못했지? 다시용. 자, 여기가 x, 여기가 y. 그래서 여기가 10-x 정사각형. 여기가 10-y. 둘레가 28. 둘레는 20-x-y. 두 배가 28이니까 얘가 14. 그래서 x 플러스 y는 6. 그 다음에 넓이 100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xy. 얘가 46. 뭘 잘못했지? 자, 바꿔봅시다, 문자를 그러면은. 오늘도 늦은 새벽 시간이라 그런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자, 여기를 x, 여기를 y라고 놔보면 x 플러스 y는 14, 그리고 xy는 46.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두 선분 AE, AH를 그럼 우리가 X, Y를 직접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알파, 베타, 얘를 뭐 알파, 베타처럼 생각을 하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46은 0이라고 하는 얘의 두근 알파, 베타. 자, 알파, 베타를 우리가 찾아야죠. 근해 공식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인수분해가 46이면은 23 소수. 자, 안 되죠. 자,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찾자. 자,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92 184 12 2 루트 3. 그래서 7 뿔마 루트 3이 되는데, 둘 다 가능해 보이는데, 하나는 그러면 7 플러스 루트 3? 자, 무리수인 켤레근 합과 곱도 다 일치하고, 그럼 하나는 7 플러스 루트 3, 하나는 7 마이너스 루트 3. 자, 긴 쪽이 7 플러스 루트 3, 짧은 쪽이 7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AE와 AH는 10에서 얘를 빼니까 얘는 10 마이너스 루트 3. 10 마이너스랜다. 3 마이너스 루트 3. 10에서 빼면 3 플러스 루트, 여기가 3 플러스 루트 3. 여기가 3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래서 합은 6이고 곱은 9에서 3 빼니까 곱도 6. 자, 정답은 2번이 되겠네. 아이고야, 이렇게 별거 아닌 문제를 가지고 헤매지. 자, 그 다음 얘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 베타가 크고 여기가 알파, 베타. 자, 내접한 사각형 둘레의 넓이와 둘레를 두 근으로 한다. 그리고 얘가 정사각형. 그러면
일단은 변수를 문자를 하나를 놔야 되겠고, 자 여기가 x, 여기가 x. 그러면은 여기가 알파 마이너스 x 이렇게. 그러면 큰 삼각형의 가로 세로 밑변과 높이의 비율이 자 여기가 알파 대 베타, 그리고 조그만 삼각형 여기 알파 마이너스 x x. 자 비례식 성립하겠죠. 그러면은 자 알파 대 알파 마이너스 x는 베타 대 x. 그래서 알파 x는 문자가 너무 많은데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의 x. 그래서 알파 베타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자 이거 이렇게 넘어오면 즉 x는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베타라고 하는 놈이 나온다. 이것만 만들어내면은 이제 문제는 해결을 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이제 섣불리 문자를 놓는 게 이미 알파 베타가 있기 때문에 문자를 놓는다라는 게 생각처럼 그렇게 실전에서 쉽지는 않을 거야. 자 그때 넓이와 둘레를, 넓이는 x의 제곱, 넓이는 x의 제곱이고 둘레는 정사각형이었으니까 4x. 그러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를 우리가 자 찾아야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자 여기 4, 알파 베타는 2. 그러면은 x는 4분의 2니까 2분의 1. 그럼 얘는 4분의 1. 여기는 2. 자, 그래서 요놈이 4x-1이라고 하는 인수, 자, 얘가 x-2라고 하는 인수를 가져올 테니까 4x 제곱에 마이너스 9x 플러스 2라고 하는 방정식이 되겠네. 자, m값은 마이너스 9, n은 2.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7. 여기가 다 터프 문제들이네. 모의고사 기출. 자, 그 다음 서술형과 서술형. 자, 서술형도 풀이 합시다. 해야지. 자, 2차 방정식의 두근. n의 값을 구하는 과정. 자, 마이너스 1 대입한다. 자, 마이너스 1 대입해서 a 플러스 2 플러스 b는 0. 3분의 1. 9분의 b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a는 0. 그래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9 곱해서 9a 플러스 b. 9 곱해서 6. 자, 빼면은 a는 1, b는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나오네. 자, a는 1, b는 마 3. 자, 그 다음에 자, 2차 방정식에 a, b의 값을 대입해서 m 값을 구해라. 자, 여기네.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자, 한근이 마이너스 1이야. 자,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3이니까 나머지 한근은 3. 서술형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자, 아까 봤다시피 얘네가 지금 a-2b인데 자, a-2b가 역순으로 돼 있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알고 있죠. 자, 요 3분의 1이 아마 역수 관계로 존재하니까 자, 이 m의 역수, 그래서 얘가 m은 3일 것이고, 그리고 이 n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의 역수, 그래서 n도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자, 근데 이제 서술형으로 해야 되니까 요거 계산하면은 자,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자, 3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예상했던 대로 자, 여기서 3분의 1과 마이너스 1. 자, 얘가 3분의 1과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나온다. 자, 그 다음 실수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 항상 완전 제곱식. 자, 여기 마이너스 2 그러면은 상수항이 m 플러스 a의 제곱. 자, 그래서 비교하면은 자, m제곱 플러스 2a m 플러스 a제곱. 자, a제곱 2개 플러스 4a 플러스 n. 자, 얘가 a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a제곱이 안 사라져? 보통 2차는 안 나오는데. 얘랑 아이쿠야. 이항을 하면서 부호를 안 바뀌었네. 자, m제곱 플러스 2am 플러스 a제곱은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n. 왜냐면 이제 우리가 항등식, 물론 예전에는 2차로 존재하는 것도 뭐 나오긴 했었는데, 요새는 이제 항등식은 기본적으로 a에 관한 항등식이면 a에 관한 1차식을 주는 게 요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까 이상한 걸 느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2m-4가 a의 계수이고, 자, n-m제곱이 상수항이고, 자, m 값은 2가 되고, m 2가 되면 n은 4가 돼야 되겠네요. 자, x에 대한 방정식 중근을 가질 조건을 이용하여, 자, 요거죠, 요거. 판별식도 되고, 아니면은, 이건 이제 완전 제곱식을 아까 직접 적용한 거. 그렇게 해서, 자, 여기 풀이가 이렇게. 그 다음에 a에 관한 항등식을 계수 비교법을 이용해서 상수를 구한다.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차를 구한다. 자, 3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두 근의 차? 두 근의 차? 차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 왜냐면 얘가 지금 현재 인수분해가 가능한 모양이니까 3x 플러스 1에 x 플러스 1 얘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과 마이너스 1인데, 자,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면 여기가 차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차는 3분의 2가 되죠. 그 다음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a의 최대값.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라고 하는 것이 실근을 갖도록이니까, 자, 요렇게 하는데, 우리가 뒤에 배울 2차 함수까지 우리가 미리 본다라는 생각으로, 자, 그래프로도 생각할 수 있다고 했죠. 얘가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얘가 접하거나 또는 x축이 이렇게 관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얘는 이제 우리가 표준형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자, y는 x제곱 플러스 6x, 자, 플러스 9가 필요하겠죠. 다시 9 빼주고 a, 그래서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9. 그러니까 여기 꼭지점의 y좌표가 얘가 x좌표는 마이너스 3, y좌표는 a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a-9라고 하는 y좌표가, 자, x축 아래에 있거나 0이 되어야 된다. 즉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4를 나누고 부호를 바꿔보면은 a-9가 되고 분홍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똑같은 식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알아두세요. 꼭지점의 y좌표에 대한 부호 판별, 이것은 곧 판별식과도 같은 의미가 된다. 상황에 따라서 이제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더 편한 걸 가져다 쓰라라는 거지. 자, 그런 의미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a는 일단 9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정수 a의 최대값은 9가 되고, 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a의 최대값. 그 다음에 얘가 허근을 갖도록, 자, 얘도 한번 꼭지점으로 해볼까? 자, 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b제곱, 얘가 통째 완전 제곱식이 됐네. 그치?
그리고 y좌표가 이제 3b-6인데 자, 이러한 2차 함수가 허근을 가지려면은 3b-6이라고 하는 y좌표가 자, 얘가 아래로 볼록이죠. 그러면 x축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니까 얘는 항상 이렇게 떠 있어야 됐네. 그래서 b는 2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나오죠. 그 다음에 n 플러스 n은 뭐 두 개 더하면은 11 나오는 거고. 하품 나온다. 응? 아, 정수 b의 최소값. 얘는 b는 3이구나. 그래서 얘는 9고 얘는 3이 돼야 되겠네요. 그 다음 근과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얘의 값을 구해라. 근과계수와 관계. 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은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플러스 3 곱하기 합과 곱. 자, 이렇게. 자, 마이너스 27에 마이너스 45. 그럼 여기는 플러스 18. 자, 얘는 18이고요. 그 다음에 자, 알파, 베타를 각각 대입하여 얘의 시계값을 구한다. 자, 이건 우리가 뭐 많이 해봤던 거지. 자, 이 자리에다가 알파 대입하면은 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플러스 5는 0인데, 자, 여기 뭐 알파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5를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여기가 알파 플러스 1 남고, 자, 똑같이 여기서 베타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3 베타 마이너스 5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뒤쪽은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앞으로 빼주고 이렇게 곱한 것분의 18 이렇게 되네요. 자, 이건 뭐 우리가 이제 하도 많이 전개해봐서 알지. 자, 알파 곱하기 베타는 5,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3의 플러스 1 분의 18 앞에 마이너스. 그럼 2, 3. 자, 얘는 6이 되네요. 정답은 마이너스 6. 자, 그 다음 중근을 가질 때 자, 이거는 그냥 식이 복잡할 것 같으니까 판별식을 바로 씁시다.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얘가 중근이다 0. 뭐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야 되면 여기서 a 플러스 1 a 플러스 1 있으니까 공통인수 a 플러스 1 꺼내주고, 그러면 앞에서는 a 플러스 1 하나가 남고 이쪽에는 마이너스 4와 a 마이너스 1이 자 이렇게 남겠죠. 마이너스 3a 플러스 5. 자, 이때 실수 a 값은 중근을 가질 수 있는 실수 a 값을 구한다. 아, 자, 여기서 이제 a 값이 두 개가 존재하는데, 자, 왜 두 개에 대한, 잠깐만요. a 값을 일단 찾아놓고, 자, a 값 마이너스 1 표기해 놓고 헷갈리니까 a는 3분의 5. 자, 이렇게 a 값이 두 개가 존재하는데, 질문을 보니까 a 값이, 자, 두 개면 보통 합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모두 구해라 이런 건데, 그냥 실수 a 값을 구한다 라는 거 보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 자, 이때 우리가 문제를 다시 한번 잘 읽고 2차 방정식이니까 얘가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조건에 의해서 a는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없다. 자, 이거를 우리가 잘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자, 고등수학은 굉장히 불친절하기도 하고 얘네들처럼 자, 쪼잔하게 자잘하게 디테일하게 자, 이런 것들 가지고 정답 여부를 가리는 그런 선택지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를 보고 특별한 의미가 담긴 이런 표현들 자, 주의해서 잘 놓치지 않게 잘 봐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은 3분의 5 귀찮네. 9분의 25에서 1 빼면은 9분의 16 9분의 16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8x 플러스 1. 자, 얘가 3분의 4의 제곱이고 그 두 배니까 얘는 3분의 4x 플러스 1의 제곱이네요.
자, 이걸 어떻게 바로 알아요? 뭐 선생님 자주 보니까 아는 거지. 얘 같은 경우 우리가 뭐 9분의 16을 묶어버리는 것도 한 방법. 그러면 여기 x의 제곱 아니다. 그냥 9를 9분의 1을 묶어버려. 9분의 1을 묶어버리면 자 16x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가지? 9분의 1을 묶는다라는 것은 9분의 1이 곱해지기 전, 즉 나누기 9를 하기 전. 그쵸? 그럼 나누기 9가 안 됐을 때는 원래 얘가 나눈 후니까 여기에 곱하기 9가 들어가는 거겠지. 곱하기 9가. 그래서 여기가 24x가 되고 플러스 9. 얘가 4의 제곱, 3의 제곱, 4, 3, 12의 2배라는 거. 자, 보이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 708번. 자, 얘를 두 근으로 하고, 그러면, 자, 근과 계수와 관계를 이용해서, 자, 얘를 먼저 구한다.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마이너스 2. 자, 얘의 합과 곱을 구한다. 자, 이렇게 합. 자, 합은, 자, 이거 더하는 거. 자, 더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는, 이거 통분 1 플러스 베타 곱하기 1 플러스 알파 분의, 자, 알파 제곱에 1 플러스 알파 베타 제곱에 1 플러스 베타. 자, 많이 봤으니까 정리 안 할게. 자, 얘는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아니,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란다. 자, 알파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1에, 자,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에 상수항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알파 세제곱. 자, 세제곱 찾아야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은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플러스 3 알파. 자, 합과 곱. 그러면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그래서 세제곱의 합은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자, 제곱 제곱의 합은, 자, 합의 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 플러스 2 알파 베타. 자, 그러면은 여기가 6 플러스 6.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되나 보다. 응? 자, 뭐 혹시나 싶어서 일단 확인하고 가려고 했는데 아직 문제를 덜 풀었구나. 그 다음에 곱. 자, 일단 곱 먼저 구합시다. 곱. 곱은 그냥 이 상태로 곱하면은, 자, 이거는 아까랑 똑같이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이거는 알파 베타 곱의 제곱이니까 알파 베타 얘는 1 마이너스 2분의 1. 아, 그래서 개수가 2인 게, 이걸 보고 수상해 가지고 뭔가 싶었는데, 자, 합은 마이너스 2고 곱은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개수가 1 이내로 하면은, 공간이 너무 좁으니까 얘를 근으로 갖는, 자, 얘가 합이 마이너스 2분의, 아니야 합 얘니까 개수가 1 이내로 하면은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이제 분수 나오니까 최고창을 우리가 보통 정수를, 얘네들 전부 개수를 정수를 만들 수 있도록 최고창의 개수를 이제 곱해주는 거죠. 이렇게. 지금 합을 잘못 구한 것 같네. 자, 합을 잘못 구한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혹시나 싶어서 뭔가 좀 매끄럽지 않아서 중간에 한번 정답을 확인했더니, 합을 어떻게 1 플러스 베타 알파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알파의 베타의 제곱 1 플러스 알파 1 플러스 알파 1 플러스 베타 1 플러스 베타.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자,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더하기 3, 여기를 마이너스 2인데 아까 플러스 1로 해버렸구나. 자, 이렇게. 그래서 플러스 6.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14. 세제곱의 합이 마이너스 14이고, 그 다음에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다시 또 구해야 되네.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제곱의 합, 마이너스 2에는 6. 그래서 마이너스 14 플러스 6. 그러면 마이너스 8.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2. 그래서 4. 여기가 합이 4네요, 4.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식은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분의 1. 계수가 2니까 2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된다. 자, 오늘도 여전히 늦은 새벽 시간에 푸느라고 삽질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정답은 이렇게 마무리. 자, 그 다음에 709번. 자, B를 잘못 봤다. A와 C는 제대로 봤다. 다시 말하면은 A분의 C는 틀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두근의 곱. 얘가 4죠, 4. 자, 이게 맞았고. 그 다음에 C를 잘못 봤을 때, 즉 A와 B를 똑바로 봤을 때 두근이 합이 1인데, 그러면은 마이너스 A분의 B는 1이라고 하는 걸 제대로 봤다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자, 관계식을 만들어 보면 C는 4A 그리고 B는 마이너스 A 라고 하는 자, 이 두 개의 결론이 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 그래서 식을 다시 정리를 하면은 자, AX의 제곱 B 대신에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C 대신에 4A 그리고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자, A를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 라고 해서 A가 전부 분리가 가능하게 돼 있다.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근거계수와 관계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자, 요놈을 A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가 있다고 하면 자, 얘는 B를 잘못 보내는 곱을 제대로 봤으니까 이 경우에 곱이 4가 나와야 되고 자, 얘는 합을 제대로 본 거니까 합이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은 자, 이런 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여기를 왜 마이너스를 해놨지? 자, 여기가 응? 아이구야. 여기를 곱은 4 합이 마이너스 1 합이 마이너스 또 여기를 1이라고 해놨네. 여기가 마이너스 안 붙이고 그래서 이렇게 자, 그래서 주어진 2차 방정식의 해는 자, 여기 이제 A 안 풀어도 돼요. 여기서 회가 나오는 거니까 자,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15I 자, 이렇게 나타나겠네. 맞나? 이게 몇 번이지? 709번. 또 잘못했네. 왜지? B를 잘못 봐. B를 잘못 봤어. AC를 제대로 봤어. 곱을 또 잘못 구했구나. 자, 여기가 지금 이거 나오면 순간적으로 허수를 생각해가지고 더해버렸네. 자, 이거 I가 없는 건데 여기가 곱이 마이너스 2네요. 마이너스 2. 어이쿠야, 곱이 마이너스 2.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2. 자, 붙어 있지도 않은 i를 착각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질문이 해를 구하라니까 얘는 인수분해 되는 거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자, 두 근은 맞게 된 거겠지? 찝찝하니까 다시 처음부터 다시. B를 잘못 보고 풀었다. 자, A분의 C는 제대로 보았다. A분의 C는 두근의 곱 마이너스 2. 오케이. 그래서 C는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분의 B를 제대로 보았다. 1. B는 마이너스 A. 어이쿠야. 그래서 AX의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A. A의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아까 여기가 또 틀렸었네요. 자,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이니까 해는 2와 마이너스 1. 자, 이런 간단한 문제도 삽질할 정도로, 자, 시간이 늦었습니다. 밤이라서 목소리도 크게 못하고 조용조용 되게 조심조심하니까 소심해지네. 풀이도 소심해지고. 뭐 그렇다. 자, 실수 AB 한근이 1 마이너스 1 플러스 3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i. 그래서 A는 합은 마이너스 2, A는 2. 곱은 1 플러스 9, 10이다. 곱은 10. 자, 그리고 한 근이 얘고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식. 알파 베타는 얘거.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야? 자, A가 2란 거 찾았으니까 3이고 알파 베타는 B가 10인 걸 찾았으니까 얘는 4이다. 응? 그러면은 이건 뭐 알파 베타 분의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은 3의 세제곱 플러스 3 곱하기 3 곱하기 4. 3, 3은 9, 4, 36, 27,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4분의 9. 배고프다. 자, 그 다음 711번. fx를 x-2로 나눈 나머지는 9이다. pq의 관계식을 구해라. 자, f2는 4 플러스 2p 플러스 q. 자, 얘가 9이다. 그래서 2p 플러스 q는 5라는 식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건 나에서 한근 a 플러스 3i 실수 a pq 실수. pq도 실수고, 자, 여기 a도 실수. 그러면은 한 근이니까 다른 한 근은 a 마이너스 3i. 그거를 이용해서 켤레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a 값을 구해라. 그러면은 a 값을 구해라. 왜? 자, 두 근의 합은 2a. 이게 마이너스 p. 두 근의 곱은 a제곱 플러스 9. 이게 q. 여기가 9. 9하고 q를 헷갈리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PQ, 여기는 PQ, 그럼 A가 사라져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분수로, 자, A는 마이너스 2분의 P, 그러면은 얘는 4분의 P제곱
플러스 9는 Q. 에헤이. 그러면 여기서 Q는 5-2P. 자, Q 대신에 5-2P. 자, 곱하기 4를 하고 P제곱 넘어와서 마이너스 플러스 8P. 곱하기 4를 하면은 여기서 4, 4, 16 플러스 16은 0. 그래서 P는 마이너스 4가 나온다. P가 마이너스 4가 나오면 Q는 어디니? 여기 있다. 자, PQ 사이의 관계식. 여기가 더 쉽겠다. 마이너스 4. Q는 13. 이렇게 나오는 것 같죠? 자, 그 다음 712번. 두근이 알파, 베타. 두근이 PQ. 오. 지금 우리가 이제 PQ에 관한 식인데, 질문이 PQ니까 알파, 베타를 이용해서 PQ를 표현을 해야 되겠네. 자, F라는 식, F라고 하는 식. 자, 이게 뭐지? 여기에 알파가 들어가면, 자, 여기에 알파가 들어가고, 여기에 베타가 들어가면 0이 된다. 방정식이 성립한다. 다시 말하면, 뭐, X1이라고 해봅시다. 얘의 근을. 자, 2x 플러스 1이 알파가 되면 식이 성립해. 자, 그때의 x를 우리가 x1이라고 하자. 그러면 x1은 알파 마이너스 1 나누기 2. 자, x2는 당연히 베타 마이너스 1 나누기 2. 자, 그래서 얘 두 근을 PQ라고 했을 때, 자, 이거를 다 구하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한테는 P 플러스 Q와 P 곱하기 Q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두근 PQ. 자, 요놈을 뭐 P, 요놈을 Q라고. 자, PQ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고 했어요. 자, 어쨌거나 합은 2분의 자,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더하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4 빼기 2니까 2. 자, PQ는 1 나오고, 이게 이렇게 상수로 바로 나온다고? 자, 그 다음에 P 곱하기 Q는 4분의 알파 베타 7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4 플러스 1. 그럼 얘도 1, Q도 1.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좀 황당한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잘못한 것 같은데? PQ가 1이 나와버린다고? PQ가 1이 아니구나. 아유, 머저리. P 더하기 Q가 1이고 PQ도 1이고. 그쵸. 이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다 하면 안 되겠고, 이걸 우리가 5제곱 구하고 뭐 4제곱 구하고 곱셈 공식 변형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무리고, 자, 얘는 우리가 질문을 다시 구성을 해야 되겠네.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P의 5제곱 더하기 P의 4제곱 더하기 P의 3제곱 더하기, 자, 이런 질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여기에 이제 마찬가지 Q도 5제곱부터 이렇게 쭉. 왜? 자, 얘네가 얘도 이제 PQ가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인데, 그러면 얘네들을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PQ가 여기서 알파 베타의 역할을 하는 거고, 알파 5제곱부터, 자, 베타 5제곱부터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차수를 낮추자. 이때 우리가 3차 방정식의 원리를 조금
자, 얘가 어차피 0이면 여기에다가 x 플러스 1을 곱해도 0이 된다라는 자, 이 3차 방정식의 원리를 좀 땡겨올 수 있으면 매우 쉽게 풀 수 있을 텐데, 다시 말하면은 x의 세제곱 플러스 1이 0이니까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에요. 다시 말하면 p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 q의 세제곱도 마이너스 1이란 얘기죠. 왜냐면 얘네들의 근이니까. 그치?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p제곱이 돼서 자, 얘랑 만나면 사라지고,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p고 얘 플러스 p니까 만나면 사라지고, 그럼 얘만 남네. 얘는 마이너스 1. q도 똑같은 방법으로 마이너스 1만 남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2. 자, 이거는 질문의 의도를 잘 이해해야지, 안 그러면 마냥 어려운 문제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오, 문제가 꽤 괜찮네요. 자, 그 다음 행복한 1등급 문제. 자, 이거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좀 맑은 정신에 풀도록 하고, 자, 이번 녹화는 여기까지.